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죠. 자, 이자라는 개념은 학생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즉, 원금에다가 1년 후에 이자, 2년 후에 이자, n년 후에 이자를 모두 더한 거를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하고요.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달리법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자를 계산할 때는 복리법을 사용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우리는 달리법이 뭐고 복리법이 뭔지 그 개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법이라는 거는요,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법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즉 원금이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즉 원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원금을 A라고 하고 이자율을 R이라고 할 때 이자라는 건 원금과 이자율을 곱한 것이 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10%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자율 10%를 곱해서 만원이 되겠죠. 얘가 바로 이자예요. 이자는요, 원금과 이자율을 곱하면 그게 이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A1이라는 원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1년 후 지나면 1년이 지난 거에 대한 이자, 또 1년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난 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A1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이자율이 R이라면 원금 A에다가 R을 곱한 AR이 될 거고요.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A 플러스 AR이 원리합계가 됩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달리법은요, 기준금액인 원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최초에 맡긴 A1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또 R만큼의 이자율이 적용돼서 이자는 AR이고요. 2년 후에 원리합계는 최초의 원금 A에다가 1년 후 이자 AR과 또 다시 2년 후 이자 AR 두 개를 더한 얘가 원리합계가 됩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자도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 이자가 동일합니다. 원리합계는 원금에다가 1년 후 이자, 2년 후 이자, 3년 후 이자를 더한 얘가 원리합계가 됩니다. 3년 후에 원리합계가 되겠죠.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A가 공통이니까 A로 인수분해를 하면은요, 요렇게 되겠죠. 1년 후 원리합계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년 후 원리 합계는 AAA가 공통이고요. 얘는 1이 남고 여기서는 R이 남아서 얘를 계산하면 1 플러스 2R이 되겠죠. 얘가 바로 2년 후에 달리법으로 계산한 원리 합계입니다. 3년 후에 원리 합계는 AAA가 공통이고요. 앞에는 1, 여기는 R. 얘를 계산하면 3R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3년 후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발생을 하네요. 달리법으로 A라는 원금을 적립을 시작을 하면 1년 후는 요렇게, 2년 후는 요렇게, 2년 후는 2R이 되네요. 3년 후는 3R이 되네요. 그렇다면 N년 후의 원리 합계는 NR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달리법으로 원금 A를 적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 합계는 이렇게 되고요. 2년 후에 원리 합계는 1 플러스 2R이 되고요. 3년 후는 1 플러스 3R, N년 후는 1 플러스 NR의 원리 합계의 식을 갖는다. 원리 합계의 변화는 요렇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N년 후 요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 원금이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계속 포함해서 그거를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이 변하고요. 원금이 변한다는 소리는 이자가 매년 변한다는 소리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인 적립을 원리 합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입니다. 자, A1을 한번 집어 넣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원금에다가 이자율 R을 곱해서 얘가 바로 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 이자는 원금과 1년 후에 이자를 더한 요 금액이 되겠죠. 달리법은요, 2년 후에 이자를 계산할 때도 최초의 원금을 A라고 해서 이 A라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됐는데, 복리법은요, A가 아니라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A 플러스 AR을 2년 후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본다. 얘를 2년 후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본다. 얘는요, A와 A가 공통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기준 금액으로 해서 2년 후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해서 이 원금에다가 이자율 R을 곱해서 2년 후 이자가 된다. 그러면 2년 후의 원리 합계는 최초의 원금에다가 1년 후 이자 더하고 2년 후 이자 더해서 얘가 바로 2년 후의 원리 합계가 되고요. 이 2년 후의 원리 합계가 3년 후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된다. 자, 얘를 계산을 해 보시면은요, A가 공통입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앞에 이 두 개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가 또 공통이네요. 얘를 가지고 공통인수로 다시 인수분해하면 R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년 후에 원리 합계가 3년 후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으로 올라가고요. 여기다가 다시 이자율 R을 곱하면 3년 후에 이자가 되겠죠. 곱하면 이자가 되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3년 후에 원리 합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최초의 원금을 A라는 원금을 적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리 합계는 1년 후의 원리 합계는 요렇게, 2년 후의 원리 합계는 요렇게. 그렇다면 3년 후의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는 여기 지수가 1입니다. 2년 후는 지수가 2네요. 그렇다면 3년 후는 요렇게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N년 후는 요렇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리법에 의한 원금 A에 대한 원리 합계의 변화는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N년 후에는 요렇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요, 원금 A에 대한 복리법에 의한 원리 합계의 변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A1에 대한 1년 후 원리 합계는 이렇게 되고요. 2년 후의 원리 합계는 이렇게 된다. 여기가 제곱이다. 3년 후의 원리 합계는 지수가 3이 될 거고요. N년 후의 원리 합계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 최초의 A1이라는 돈이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N년 후에는 이만큼의 돈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요, 매년 초에 A1이라는 똑같은 금액을 적립할 때 N년 후의 원리 합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2021년도에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초입니다. 즉 2022년도에도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기고요. 2023년도에도 A1이라는 돈을 맡기겠다라는 소리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N년 동안 적립을 했을 때 원리 합계를 알아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1월 1일 날 1년 동안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12월 31일 날 찾아가면 안 됩니다.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합니다. 12월 31일 날 은행문이 닫을 때까지 돈은 은행에 있어야지 1년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찾아갈 수 있느냐? 1월 1일 날 은행문이, 물론 1월 1일은 은행문이 닫지만 열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월 1일 날 은행문이 열려야지, 열리고 나서 돈을 찾아가야지 1년 동안 은행에 맡긴 게 된다. 자, 12월 30일은 연말입니다. 얘는 연초죠. 다음에 연초입니다. 얘가 1년 말이면 얘는 2년 초가 되는 거죠. 1년 말과 2년 초는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에 2년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년,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년 말과 똑같은 개념이다. 3년 초라는 것 2년 말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1년도에 A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N년 후 찾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원리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1년 후가 되면 원리합계는 이렇게 되고요. 2년 후가 되면 원리합계는 이렇게 됩니다. N년 후에는 원리합계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리합계의 변화에 대해서 방금 공부를 했어요. A1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N년이 동안 맡겨 놓으면 이만큼의 돈으로 늘어난다라는 소리예요. 또다시 22년도에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N년 후에는 얘는 위에 거보다 1년 적게 적립한 시기가 1년 차이 나니까 1년 적게 은행에 있겠죠. 그렇다면 지수가 하나 줄어들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1이라는 돈이 원리합계의 변화에 의해서 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N년 후에 A1이라는 돈을 1월 1일 날 맡겼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있고 다음에 찾아갈 때는 이 A1이라는 돈의 원리합계는 이렇게 변화 있겠죠. 자, 이렇게 매년 A1이라는 돈을 N년 후까지, 즉 N번 은행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찾아갈 거예요? 얘 하나만 찾아가도 안 되고요. 얘 하나만 찾아가도 안 되고요. 내가 매년 돈을 은행에 넣고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리합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모든 돈을 찾아가야 되겠죠. 즉 매년 초에 A1씩 적립했을 때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 N년 후의 원리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된다. 즉 이거 더하기를 해서 가져가야지 된다. 자, 얘네들을 보시니까 1 플러스 R이 곱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1 플러스 R을 곱해서 그 다음에 앞에 1 플러스 R을 곱해서, 즉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요. 항의 개수가 N개인 등비수열의 합이 매년 초에 A1씩 적립했을 때 N년 후의 원리합계와 같다. 그렇다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 N년 후의 원리합계를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여기를 R-1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공비에다가 1 플러스 R을 대입을 하면 R이 남겠죠. 초항은 얘니까 얘를 대입을 하고요. 공비의 N제곱인데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요렇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이겁니다. 원리합계의 흐름을 판단해서 이 원리합계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는지 판단하시면 된다. 첫째 항이 요거고요. 공비가 이거고요. 항의 개수가 이거인 등비수열의 합과 같다라는 이 규칙을 판단해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리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요, n년 말에 A1씩 적립할 때 n년 후에 원리 합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1년 말이라는 건 12월 31일을 얘기하고요. 2년 초는 1월 1일을 이야기하고요.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라고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년 초에는 즉 1월 1일에는 통장만 만들었습니다. 제가 n년 말에 돈을 A1씩 넣을 겁니다. 라고 하고 통장만 만들고요. 1년이 지난 12월 31일에 A1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적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말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2년 말이 되겠죠. 2년 말이 됐을 때 원리 합계는 최초의 원금 A에다가 원리 합계의 변화가 이렇게 되겠네요. 적립을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2년 말 통장을 만들고 나서는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적립을 시작하고 나서는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렇다면 n년 말에는 지수가 뭐가 될까요? 2년 말은 하나 적은 지수가 1이었으니까 n년 말은 지수가 하나 적은 n-1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죠. 다음에도 A1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리 합계의 변화는 얘보다 지수가 하나 적은. 자, 그 다음에 1년 말에 A1회가 시작을 했고요. 2년 말에 2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n년 말에 n회가 시작을 하겠죠. 근데 나는 n년 후까지만 은행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때는 돈을 집어넣자마자 찾아가는 거고요. 내가 찾아갈 금액은 1회분 원리합계와 2회분 원리합계와 n회분 원리합계를 다 더한 얘다. 그럼 얘는요, 이 원리합계를 계산을 할 때는 이 각 회의 원리합계의 특징을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첫째 항이 A고요.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요. 항의 개수가 지수가 n-1이지만 나는 1회부터 n회까지 즉 n번 은행에 맡긴 돈의 원리합계니까 항의 개수는 n개가 된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인 R-1에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공비 대입을 해주면 R이 남을 거고요. 초항은 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비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n년 말에 n년 후 원리 합계는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가 나오는 이유는 첫째 항 공비 항수가 n개인 등비수열의 합과 같기 때문이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를 단순화한 다음에 푸시는 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확실하게 해서 잘 풀 수 있으면 단순화하지 않고서도 풀겠지만 헷갈리면은요, 단순화를 한 다음에, 즉 무슨 소리냐, 이 10년 후라는 걸 3년 후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서 10년 후에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그림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린다면 반드시 그림을 활용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가로선을 하나 그시고요. 여기에다가 1년 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으니까 1년 후가 흘러갔겠죠. 1년 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1년 후는 뭐랑 똑같겠어요? 1년 초에서 1년이 흘렀으니까 2년 초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흘렀으니까 2년 후가 될 거고요. 우리는 3년 후까지니까 여기까지 3년 후까지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년 초가 되겠죠. 자, 요렇게 3년 초에 대한 그림을, 수직선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1년 초에 10만원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즉 2년 초에도 10만원 넣겠죠. 그 다음에 매년 초에 1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3년 초에 10만원 하겠죠. 즉 10만 원씩 3회를 적립을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 10만원에 대한 원리 합계의 변화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자가 한 번 붙겠네요. 이자가 한 번 붙는다라는 소리는 원리 합계의 식이 어떻게 된다? A에다가 1 플러스 R이 1년 후에 원리 합계 식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04, 이율이 4%니까 0.04를 더해서 곱한, 즉 10만 곱하기 1.04의 1제곱이 되겠죠. 이자가 또다시 1년이 흘렀으니까 이자가 이제 2번 붙겠죠. 이자가 2번 붙는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제곱이 됐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에는 이자가 3번 붙겠네요. 그렇다면 원리 합계의 식이 10만 곱하기 1.04의 세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매번 이 식을 쓰시면은요, 복잡하니까 한 번 붙었구나, 2번 붙었구나, 3번 붙었구나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 원리 합계만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2년 초에 적립한 이 10만원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자가 한 번,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2번 붙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10만 곱하기 1.04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겠네요. 그러면 식은 10만에 1.04의 1제곱이 되겠죠. 자, 매년 초에 10만원씩 3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된다?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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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다 더한 얘가 원리 합계가 된다. 이 원리 합계는 규칙을 찾아주면 된다. 얘가 첫 번째 항이네요. 첫째 항이 10만 곱하기 1.04고요. 공비가 1.04고요. 항의 개수가 3개네요.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이러한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요 10년 후인데요. 지금 3년 후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보면은요,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항의 개수가, 그러면 10년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라면 얘가 10년 후가 되고요, 중간에 물결이 들어가겠죠. 잘려지겠죠. 생략되겠죠. 3년 후에 이자가 3번 붙었으니까 10년 후에는 이자가 몇 번 붙겠습니까? 10번 붙겠죠. 그러면 얘는 10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9, 8, 7 어디까지 가겠다. 맨 마지막에 10번째 분 돈도 이렇게 되겠다. 즉 3년 후나 10년 후나 뭐만 차이 난다. 항의 개수가 3에서 10으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 됐어요. 자, 10년 후라고 생각하면 이 수직선이 길고 항이 입금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복잡하니까 3년 후로 단순화 시켜서 항의 개수만 바꿔주면 된다.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R-1의 초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찾은 규칙을 대입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원리 합계를 S라고 한다면 공비가 1.04니까 1을 빼면 0.04가 되고요. 첫째 항이 얘니까 10만 곱하기 1.04, 거기에다가 Rn 제곱입니다. 공비 1.04의 n제곱이니까 항의 개수가 10이니까 1.04에다가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1.04의 10제곱을 1.5라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1.5면 1 빼주면 얘는 0.04의 10만 곱하기 1.04, 이거 만도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계산할 때 만 붙여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1.04, 거기에다가 1.5에서 1을 뺀 0.5 됐죠. 자, 10과 0.5를 계산하면 5가 나오겠네요.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주면 4가 될 거고요. 얘는 5 곱하기 100, 4가 되겠네요. 얘를 계산하면은요, 130이 나오고요. 아까 만을 생략했으니까 답을 쓸 때 130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단순화 시키라고 했습니다. 12개월을 3개월로 단순화 시켜서 규칙을 찾고 12개월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11월 1일 날, 여기가 11월 1일입니다. 70만원 하는 핸드폰을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즉 12월 1일 날 1회분을 입금을 할 거고요. 납부를 할 거고요. 다음 달에 또 2회분을 납부를 하고요. 다음 달에 3회분을 납부를 하겠다 하고 핸드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70만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주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나는요, 돈을 빌린 사람이 되고요.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에다가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 밑에다가는 돈을 빌린 사람.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돈을 나한테 7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언제 다 받게 될까요? 2월 1일 날 내가 3회분의 핸드폰 값을 지불한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돈 7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날 70만 원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3개월 동안 이자를 받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날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이 기간 동안 이자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1월 한 달이 지난 1월 1일 날까지 이자가 2번, 이때까지 이자가 3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70만 원에 대한 원리 합계 변화는 이렇게 되겠죠. 만자 생략합니다. 나중에 계산하고 붙일게요. 2%라고 했으니까 원리 합계는 어떻게 돼요? A에다가 1 플러스 R이 이자가 한 번 붙은 거고, 여기에 제곱을 하면 이자가 2번 붙은 거고, 세제곱을 하면 3번 붙은 거죠. 1 플러스 R이니까 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2가, 그 다음에 이자는 3번, 이렇게 원리 합계가 변한다. 됐어요. 자, 얘가 바로 빌려준 사람은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서 이만큼의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린 사람은 한 달이 지나 이때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A1이라고 하면은요, 이때까지, 자, 두 번째 돈은 이때 주겠죠. 세 번째 돈은 이때 주겠죠. 돈을 딱 지불하면 거기서 두 사람의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원리 합계에서 이자가 한 번, 원리 합계가 이렇게 변하죠. 이자가 2번. 그러면 식으로 표현을 하면 1.02의 제곱이 되겠네요. 매번 이렇게 식을 쓰지 말고 한 번, 두 번만 쓰라고 해서 맨 마지막 것만 식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매번 쓰다 보면 계산이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자, 얘는 이자가 한 번 붙네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A를 딱 지불하는 순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납니다. 이자가 없이 그냥 A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은 이자가 3번 붙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개월 할부로 한다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12라고 써주면 되겠죠. 3개월로 했을 때 3이 되니까 12개월로 하면 1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낸 이
이거의 원리 합계는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되죠. 여기에 규칙을 찾아보면 초항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0이고요.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지수가 2라고 해서 2가 아니라 하나, 둘, 셋, 3이 되죠. 12개월이라면 이 지수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12로 바꿔주면 된다. 됐습니까? 빌려준 사람의 입장과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이 서로 일치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에서 R- 분모가 R-1이니까 여기는 0.02를 초항이 A니까 거기에 공비가 1.0이고요. 항의 개수는 10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02의 12제곱을 1.3으로 계산하고 1000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70에 1.3 아까 1.3이었죠. 그 다음에 0.02에 A 곱하기 1.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3이 되겠네요. 분자와 분모에 100을 곱해주면 70에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00을 곱하니까 30A가 되네요. 즉 70에 1.3은 15A가 되고요. A는 양변을 15로 나눈 이 값이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6만 원이라는 1000원짜리를 버려서 1000원 이하는 버려서 6만 원이라는 A값을 구할 수 있고요. A값이라는 건 내가 매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6만 원이라고 해